이게 60만 불을 내도록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업을 한 거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위로 나눠지도록. 근데 이 모듈 4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유통인프라, 가공인프라라고 해서 앞 단위에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야지 이거부터 하면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 3까지는 지원하는데 4는 성과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을 3개에 뿌려놨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는 게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못된지 잘했는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시스템인데 그게 조그만 규모로 이제 개도국에 전파를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동향과 그다음에 저희들 추진 방향, 현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샬 플랜에서 2차 세계 대전의 경제 재건을 이룩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업기술 협력이 이제 저희들 진흥청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 기술 쪽에서는 이제 농업블로그 그 1960년도에 녹색혁명을 주도하는 중인데 하나의 종자가 유럽에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또 한인국이 그 통일벽 개발의 어떤 그 경험을 외국에서 높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수반권을 진흥청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말은 이제 러브콜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현재 식량 증산하고 특산개량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 해영 98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짐바브웨에서 3차 총회를 거쳐가지고 기존 사업을 좀 더 평가를 했고요. 지금 세계적 기후에 있는 한국의 쌀 자급병을 아프리카에 주자. 그래서 한국의 통일교가 아프리카에 이제 꼽히는 날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4개국만 추진에 이제 참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을 공동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피아 시스템은 저희들이 좀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는 식이 많고 이겠지만 이 중에 20개국이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 아파치가 2010년부터 본격화 사업을 했지만 모든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나 오늘 발표 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사실 분야 공적 개발 먼저 추진 방향, 그리고 또 예산 현황, OD 추진 체계 및 지역 현황, 또 세부 사업 내용, 2016년 OD 추진 계획 순서입니다. 사실 분야 OD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녹화 성공 경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산림 복구 리더로서 국가 위상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의 산림 생태계 이니셔티브를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개도국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4년 한 카자흐 정상회의 합의 의제인 아스타나 우호이스 또 아라레 산림 생태 보건 사업을 추진할 등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자 사업에 몽골 인디 3개국에 32억 원, 다자, 북구 UNCCD 등 6기구에 80억 원에서 양자 사업이 30%고요. 다자 사업이 70%입니다. 협력 체계로는 아포코, UNCCD, CBD 등을 통해서 산림 O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또 아시안 국가. 우측에 보이는 지도는 몽골 정부가 2005년도에 몽골 그린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내용은
2005년부터 2030년도까지 이외에도 기존에 98년도부터 제3차에 걸쳐 조성한 조림지육계획과 사후관리, 또 양류장 관리, 또 초청연수, 주민교육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그 아시안 10개국의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메콩강 유역의 이 세 나라에 걸친 산림 황폐지를 복구할 사업의 배경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을 고려인 동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이주 150주년이 되었었고요. 크게 몇 번의 이주의 과정에 중요한 고비들을 겪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이제 소련 해체입니다. 소련 해체와 더불어서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고려인 동포들이 연해주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2주, 고향 찾아 제2주인데 내가 연해주를 제2주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연해주에 한 4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1989년 이후에 이주가 시작이 되고 1999년도에 한국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연해주 이주 정착 부분에 대한 지원 노력이 시작이 돼서 첫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2004년이 이주 14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이때 고려인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고려인 마을의 농업을 이전 부탁을 했네요. 유기농으로 가기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려인 마을의 제3세대 농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은 유기농으로 해서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한 10년째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된장, 간장, 장료 일체와 콩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콩으로 두유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반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인들의 러시아에서의 농업 역사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거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한 10여 년 하면서 작지만 고려인들의 농업과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관계들을 맺고 어떻게 앞날을 열어갈지에 대한 자그마한 이렇게 사례들이 좀 만들어진 거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걸 좀 더 확대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방향의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은 농림축산부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농업자원의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례가 이제 코이카에서 그 민관협력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코이카 CJ 사업이 어떤 맥락에서 추진 중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사실은 농어촌개발팀의 소속인 거고 요거는 민관협력실 사업의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 지금 이달 초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지난주에 열렸죠. 그래서 개발재원 총회에서도 이 민간 부분의 그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고 이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파급 효과를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빈곤 해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사업으로서 전체 이제 코이카가 5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보건,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공공행정 이렇게 5대 분야인 거고 범분야 이슈인 것이 이제 ICT나 젠더나 관련한 이런 이슈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에는 6,476억 원 전체 예산 중에 민관협력 사업은 5.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813억 원의 예산이고요. 수원국 개발 수요와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연계된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CSR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모잠비크에 농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LG전자가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기업의 고유의 가치, 그 고유의 활동과는 별개의 그 CSR의 의미로서의 활동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CSV 사업을 많이 추진 중에 있죠.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MDG를 그 설정했을 때 당시만 해도 그 뭐 우리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 안보, 식량이라는 것이 전면에 대두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빈곤 극복에 어떤 류의 뭐 기여를 한다는 식으로밖에 언급이 안 됐다면 2007, 8년에 있었던 그런 식량 위기를 계기로 그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이제 전면에 대두됐죠. 그래서 2013년에 그 포스트 2015 하이레벨 패널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5번 목표로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이라는 지표가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15년에 걸친 그 SDG의 그 논의 동향에서 보면 또다시 이제 17개로 굉장히 고울이 세분화되면서 그 중에서 2번 목표인 식량 안보, 영양 개선, 지속 가능한 그 농업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12번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고울에 관련해서는 이게 여기서 12.3 목표에 보면은 식량 손실과 그 식품 감소, 그 푸드 로스와 웨이스트를 줄이는데 그 목표를 한다 이런 지표가 상세하게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딱히 뭐 빈곤 감소, 딱 하나의 활동과 하나의 고래만 그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2번, 12번, 14번, 15번 굉장히 다양한 스콥에 걸쳐서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지원이 뭐가 있다는 건 여기 다 아실 거고요. 공공 지원이 이렇게 있고 민간 지원이 이렇게 있고 민간 부분은 마켓 텀스로 들어가는 뭐 FDI라든가 뭐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이 조건이 좀 뭐 안 좋은 이율이 높은 국제 사채 이런 것도 있죠. 예, 민간 상업은행들의 이런 론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란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란트로피 그 자선적 기금과 CSR과 융합한 뭐 이런 전략적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윤 추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확산이 되면서부터 좀 더 여기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다. 그다음에 뭐 1.0, 2.0, 3.0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양로원, 고아원, 학교를 그냥 도와주는 거냐, 자기네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착한 일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걸 좀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켜서 남도 도와주고 나도 도움이 되는 식의 윈윈 스트래티지를 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이클 포터 같은 사람은 굳이 그걸 뭐 CSV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일반적인 경영학적인 텀은 스트래티직 CSR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 CSR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기업의 비즈니스적 특징이 제조업 중심이다.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상당히 부진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사회공헌과 기업 전략 간 일치의 어려움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팀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저기 떨어져 있어서 전화 받아. 니네는 어디서 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전화 와? 그래 전화 받아. 고아원에 양로원에 전화 와? 전화 받아. 라는 전화 받는 팀으로 여전히 치고받는 경향들이 있고, 이게 전략과 마케팅과 영업과 적절하게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협력은. 그래서 공공부문은 더 이상 확충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ODA라는 것은 확충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공공을 추구하는 지 이미 오래고, 개발 지원도 민간이 양적 우월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협력이라는 게 시너지 창출을 했다는 것이 많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에서도 분명히 이제 유상 원전을 활용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민관 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PPA나 PDA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선적 기금과 기업의 사회공헌과 공적 원조가 융합한 거다. 공모형이 있습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내면은 기업이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개발형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튜닝해가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 인수형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기존에 많이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나중에 민간 지원이 좀 와서 너희가 사후 관리를 한번 해주고 이거를 좀 궤도에 올려놔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거꾸로 공공 참여형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실패 사례가 있고 성공 사례가 있고 좀 그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들이 꽤 있는데,
평가 제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각각의 이제 독립적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량화되어 있는지, 그러면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원래 이제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이제 사업 PDM이라고 해서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게 사업이 보통 한 3, 4년 정도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를 됐을 때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를 종료 평가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OECD 다학에서 이제 5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좀 넉넉치가 않아서요. 작년도부터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2개씩 선정을 해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